check, check, check. 홍콩 흐짜.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홍콩쌤입니다. 오늘 쌍둥이 같네요. 네. 이제 똑같이 어떻게 이게 아침에 갑자기 이게 옷을 선택한 겁니까? 사실은 이제 출연한다고 하나 이렇게 안 입던 옷 걸어놓은 거 입고 왔습니다. 새로 사온 거. 안 입던 거를 이제 걸어놓은 거고 저는 이제 원래 입던 걸 했는데 예. 저희는 이제 이렇게 만날 운명이었네요. 네네네. 그런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홍콩쌤이고요. 여기는 우리 콩나물쌤이시고 이제 전병규쌤 맞으시죠? 네. 그죠? 우리 1편에서 또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거든요. 공부 역량 중에서도 자기 효능감 부분,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을 정말 다 말씀해 주셨으니까 1편 꼭 보시고, 자, 오늘은 이어가지고 이제 공부 정서, 이것도 저 많이 들었는데 네. 좀 약간 막연한 느낌이 있거든요. 공부 정서가 일단은 뭔지, 그리고 이제 어떻게 기르는지까지 연속기로 한번 좀 보고 싶습니다. 네. 공부 정서라는 건 말 그대로 공부에 대한 정서예요. 공부에 대한 감정. 아, 학창 시절 때 공부할 때 어떠셨나요? 공부 중학교 한다는 게? 때까지는 처절하고 버거웠죠. 음. 너무 힘들었죠. 네네네. 고등학교 사실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공부가 많이 힘들지만 근데 그때는 그래도 내가 열심히 해서 좀 좋은 대학도 가야 되겠고 이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목표는 있었죠. 네. 네. 근데 초등학생들에게는 이런 목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부 동기를 어떻게 키워주나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초등학교 때는 공부 동기가 없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 공부 동기가 있으면 그건 좀 신기한 거다.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약간 좀 그죠. 흔치 않은 네. 현상. 네. 그래서 중고등학생은 돼서 좀 이제 내가 성인이 된 다음에 삶도 조금 생각하고 어디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들면서 조금씩 동기가 생기는 거고 사실 초등학교 때는 그런 걸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공부에 대한 막연한 느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시키는데 내가 이 공부에 대해서 정말 지긋지긋하다라고 이렇게 느끼는 아이들은 공부를 할 수가 없거든요. 벌써 네. 그러면 안 되는데. 네. 공부 지긋지긋하다 하는 아이들 상당히 많아요. 예전에 유튜브에서 한번 유행했던 영상이 있는데 거기서 뭐냐면 엄마가 앉혀서 아이를 공부를 막 시키거든요. 그 아이가 막 한탄을 하는데 막 사투리로 한탄을 해요. 내가 못 살겠다. 맨날 잡아놓고 공부만 시키고. 이거 영상 분명히 보신 분 계실 거예요. 그거 굉장히 한동안 전국에 많이 떠돌아다녔거든요. 저희 집 아닙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웃으셨는데 저는 굉장히 가슴이 아팠어요. 저 아이의 공부 정서가 어떻게 되나 완전히 공부 정서가 망가졌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지긋지긋한 상태로 만들어 버리면 이 아이에게는 그 다음 가능성이라는 건 아예 없어요. 어떡하나 진짜. 네. 네. 기본적으로 공부 정서, 그러니까 공부를 막 좋아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공부 하다 보면 그냥 가끔 그래도 좀 재밌는 거 있고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할만하고 엄마도 하라고 하고 그러니까 막 나쁘지 않은 상태에서 뭐 약간 긍정적이거나 좀 중립적이거나 이런 상태에서 공부를 지속해 나갈 수가 있는 거지 정말 어머니께서 아버님께서 공부를 억지로 시키고 아이 수준보다 훨씬 많이 시키고 어려운 거 시켜서 자기 오는 건 박살 내고 그 다음에 공부라고 하면 정말 공부는 괴로운 거 이런 생각을 심어줘 버리면 이 아이는 공부가 정말 앞으로 공부로 뭔가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거꾸로 이제 어떻게 길러야 될까요? 지금 네. 집마다 지금 이렇게 막 대책이 시급할 텐데. 네. 먼저 일단 그래서 공부 정서가 좋은 아이들은 그러면 배움에 좀 즐거움을 느끼거든요. 그렇죠. 공부했을 때 뭐 좀 재밌네. 조금 더 해볼까? 학교에서도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눈이 좀 반짝반짝 하는 애들. 이런 겁니까? 네네. 굉장히 반짝이시는데 네. 학교에서 수업을 해보면 정말 썩은 동태 눈으로 몰라요 이렇게 하는 애들도 있고 안 돼. 정말 이렇게 앉아가지고 선생님하고 아이 컨택트 계속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아이들 있거든요. 공부 정서가 좋은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공부 정서를 좋게 하셔야 되는데 네. 첫 번째는 일단 암기식의 공부를 많이 하면 안 됩니다. 하긴 암기하다 보면 저 느낀 게 내가 네. 머리가 나쁜 건 맨날 그 생각했었어요. 그거는 머리가 나쁜 게 아니라 인간 뇌가 네. 무작정 하는 암기는 저장이 되지 않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날아가는구나. 네네. 네. 인간의 뇌는 뭐냐면은 내가 아는 것과 새로 배운 내용이 연결됐을 때 저장이 되는 거고요. 연결. 네. 이걸 연결을 시키지 못하고 무작정 집어넣으면 무조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전화번호 같은 거 있죠. 어떤 사람이 전화번호를 줬는데
전화번호 지금 당장 외워야 돼요. 쓸 데도 없고 핸드폰도 없어. 그러면 010-1234-5678 맞아. 이렇게 1234-5678 외우잖아요. 그래서 잠깐 외울 수는 있는데 딱 쓰고 나서 뒤돌아서면 다 사라지죠. 왜냐하면은 이것을 이 번호의 의미를 이해한 게 아니에요. 방금처럼 만약 1234-5678이면 이거 평생 기억할 수 있어요. 의미가 있잖아요. 어떤 의미죠? 순서가 있잖아요. 순서대로. 맞췄다. 아니면 2468 뭐 이런 번호면 기억이 나요. 그렇죠.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 의미 없는 난수들을 주면 이거는 절대 기억할 수가 없어요. 아, 그러니까요. 그런데 아이들에게 학교 공부가 이 난수처럼 이해되지 않는 상태에서 암기를 아이들이 자꾸 하려고 해요. 와, 벌써부터 지금 약간 소름이 옵니다. 네.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데 선생님 말이 이해가 안 돼요. 뭐 문해력도 떨어지고 하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공부 양은 정해져 있어요. 엄마는 여기까지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아이 입장에서 다음에 끝나야 게임 하거든요. 끝나야 나가서 축구 하거든요. 그러면 무슨 방법을 택할까요? 편법을 뭐 어떻게든 하겠죠. 뺏기든지 편법. 뭘 하든지. 최소한의 시간으로 빨리 끝내야 되겠죠. 그 최소한의 시간을 드릴 수 있는 것이 뭘까요? 바로 암기입니다.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이해는 시간이 걸려요. 그렇죠. 이해라는 거는 이거 왜 그렇지? 이거 왜 그렇게 쓸까? 왜 역수로 해야 되는 거지? 이 개념의 수학 개념의 의미가 뭐지? 이 영단어는 어원이 뭘까? 등등 이해라는 건 시간이 드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빨리 끝내려면 이해를 하면 안 되고 그냥 캣은 고양이 이게 가장 빠른 거예요. 영단어 시험 그렇게 많이 했잖아요, 우리. 네네네. 캣 고양이 이렇게. 네네. 그 다음에 단어 시험 다 본 다음에 교실 나가는 순간 다 잊어버리잖아요. 심지어 시험 보면서도 까먹을 때 있어요. 와, 3번이 기억이 안 나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마치 전화번호 수백 개를 외우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공부는 무엇이든지 의미를 만들어내야 돼요. 이것은 내가 알고 있던 이것과 어떻게 연결되지? 도대체 무슨 상관일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연결. 네. 그래서 지금 홍콩쌤이랑 만났으니까 영어로 말씀드리자면 캣은 고양이가 아니라 캣 자체를 문장에서 많이 들어보고 읽어보면서 캣이 문장 전체와 연결이 돼서 저장이 돼요. 아, 이 상황에서 캣이 고양이다. 네. 네. 그러니까 반복도 중요한데 의미 있는 반복이 돼야 되거든요. 이거 완전 오늘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의미 있는 반복. 네네네. 이 공부 잘하는 건 결국 의미 있는 반복에 을 계속했을 때 잘할 수 있어요. 키워드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 정서가 나빠지는 이유가 어머니께서 아이들한테 시키는데 아이가 특히 저학년 때는 이해력이 굉장히 낮아요. 논리적 사고력이라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한 3학년은 돼야 생기는 거고 추상적 사고력이라는 것들은 한 5학년 이후에 생기거든요. 고학년에. 그렇기 때문에 추상적 이해도 안 되고 논리도 안 되니까 뭐라 그래요? 야, 외워 그냥. 엄마가 얘기를 몇 번 했는데 안 되겠다 외워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우리 엄마가 갑자기 또. 그래도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하셨는데요. 네. 네. 그래서 모르니까 일단 외우라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외우는 과정에서 뇌는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렇겠죠. 왜냐하면 저장을 할 수 없는데 자꾸 저장을 하려고 하니까 무작위 난수의 전화번호 수백 개를 엄마가 자꾸 외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번호 외우는 데서 재미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절대 재미없죠. 네. 근데 우리가 드라마를 보는 이유, 영화를 보는 이유, 책을 보는 이유 다 재밌잖아요. 그렇죠. 읽으면서 이해가 되고 스토리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할 때는 반드시 항상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이해를 할 필요가 없는 거라고 하더라도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의미를 자꾸 부여를 해야 네, 되는 의미를 거죠. 자꾸 찾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우리 뇌가 어떤 정보의 의미를 찾는 능력이 길러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암기 공부를 한 사람들은 사회에 나와서 융통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어요. 왠지 만나본 것 같아. 네, 이게 그런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AI 같은 사람.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다 보니까 직장에 가서도 상사한테 시키는 것만 해주길 바라고 하나를 얘기하면 그거밖에 모르고. 하나인데 하나, 그죠? 네, 그래서 사회에 성공하려면 이해력이라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머리, 뭐 센스, 뭐 소통. 이런 맞아요, 거. 맞아요. 그래서 항상 공부를 할 때 성적뿐만 아니라 아이의 인생을 위해서 항상 이해하도록 깊이 생각해 보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와, 의미 있는 반복이라는 데서 저는 약간 오늘 정말 탈탈탈 털렸습니다, 진짜. 이게 그러니까 뭔가 막연히 알고 있던 거를 딱 워딩으로 깔끔하게 정리되니까 이래서 콩나물쌤인가? 자, 그러면 이제 공부 정서만 해도 사실 저는 지금 되게 엄청 좋은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가지고 이제 공부 습관이에요. 네. 공부 습관은 말 그대로 공부하는 뭐 이렇게 주기적으로 이제 루틴 같은 개념일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네. 콩나물쌤이 생각하는 공부 습관 네. 그리고 이것도 이제 기르는 법 네. 이렇게 또
뼈 한번 때려주세요. 네, 뼈 한번 때려 드릴 준비가 됐는데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습관하면은 바로 주기적으로 규칙적으로 하는 것만 생각하시기 그렇죠. 때문에 네. 거의 99.9%가 그걸 생각하시는데 그것도 맞아요. 근데 플러스 하나가 반드시 더 필요합니다. 오, 좋아. 그래서 습관이란 건 우리가 규칙적으로 반복적으로 말 그대로 몸에서 저절로 나오는 것들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자기 효능감 길러주고 공부 정서를 갖춘 다음에는 네. 이제 공부를 습관적으로 규칙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공부 습관에서 중요한 것은 규칙적으로 하는 것 하나 플러스 올바른 공부법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 하긴 엉뚱하게 하면 안 되니까 계속. 네네네. 네.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사람이 성공하는 방법은 사실 심플하다고 봐요. 실천이 어렵지. 그러니까 네. 올바른 방법 한 개, 그리고 꾸준한 반복 한 개. 이거 두 개면 끝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공부 정서 있죠. 네. 의미 있는 반복. 그렇죠. 의미 있다라는 게 올바른 방법이고요. 반복이 계속한다라는 거예요. 우와! 네. 네. 그래서 공부 습관에서도 결국에는 이거예요. 와. 올바른 방법, 공부법으로 매일 꾸준히 하는 두 개가 돼야 돼요. 이 두 개 중에 하나만 빠지면 결과는 안 나옵니다. 밸런스가 안 맞겠네요. 네. 그죠? 그래서 매일매일 꾸준히 공부를 하는데 그것이 잘못된 방식, 학원만 다닌다든지 스스로 생각은 하지 않고 암기만 하는 식으로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공부를 한다? 그것은 아무리 오래 하더라도 좋은 결과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올바른 그게 안 되는구나. 네. 빠진 게 있네요. 그죠? 올바른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꾸준히 하는데도 성적이 안 나와야 하는 것은 분명히 방법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누구나 알고 있듯이 꾸준히 못 한다는 거. 네. 웃으면 안 되는데 이게 하도 저도 경험이 있다 보니까. 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꾸준히의 포인트를 두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이 꾸준히를 저는 주말까지 매일을 강조를 드려요. 네. 너무 놀라시는데. 일단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일단. 저는 이제 제 채널 많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공부량을 절대로 많이 강조하지는 않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말까지 매일 해야 되는 약간 이유는 가랑비 전법인가요? 약간? 네네 양을 줄이는 거예요. 역시. 하루 총량을 줄여서 그것을 주말로 옮겨서 주말까지 하는 것이 좋은 것이 주말에 안 하면 아이가 어떻게 되냐면은 주말 되니까 공부 안 하니까 너무 좋다. 월요일 오는 게 너무 싫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집 애들 집합. 그러면 이게 정서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오르락내리락 하게 됩니다. 그러겠네요. 네. 주말 되면 공부하기 싫다는 마음이 점점 생기고 월요일이 되면 하기 싫은데 하면서 공부 싫어하는 마음이 쭉 생겨요. 시험 기간에 주말에 어떡할 거예요, 얘는. 네. 그죠? 그래서 월화수목 금 동안 하다 보면 또 익숙해지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좋아지려고 그러는데 또 주말 쉬어요. 그러면 또 공부하기 싫다. 이것이 아이 공부하는 내내 계속 요동을 치게 됩니다. 그럼 제가 저희 아이가 공부량을 늘려달라고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방법들이 지금 말씀드린 얘기 다 나오지만 그 중에 하나가 주말까지 작은 양을 계속 시킨 거예요. 포인트는 이제 작은 양이라던가. 네, 주말까지만 이게 아니라. 네. 네. 그래서 아이도 주말에 안 하고 싶다라고 했지만 제가 평일 거를 옮겨서 이걸 다 하게 했거든요. 네. 근데 이걸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매일 하는 거니까 더 이상 내일은 공부를 하고 안 하고 하기 싫다, 내일은 좋다, 싫다라는 생각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본인의 그게 된 거네요, 그냥. 네네네. 일부가. 인간의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 상상하는 고통이거든요. 잠깐만, 이거 되게 공감이 되네요. 네. 이거 그 올드보이에도 나와요. 사람이 미래를 상상할 수 있다는 게 가장 고통스러운 거라고. 그러니까 맞기 전에 네. 앞에 친구도 맞고 내가 맞을 거 생각하면서 더 고통스럽잖아요. 맞아요. 올드보이에서 그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손톱을 이렇게 깎으면서 상상하는 게 무서운 거야. 그런데 네. 아이들이 공부를 주말에는 안 할 수 있다. 안 해도 된다. 월요일 되면 다시 해야 되네. 이 고통을 계속 유지를 시켜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양을 줄여서 아이가 힘들지 않게 공부 정서를 훼손시키지 않는 상태에서 매일매일 꾸준히 하는 게 역시 가장 중요합니다. 대박입니다, 진짜. 네.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올바른 방법, 공부법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암기를 피하고 이해를 하는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은 학원 중심으로 하는 것을 벗어나서 스스로 하는 것들 그리고 문제집만 푸는 것에서 교과서와 독서와 문제집을 병행하면서
비율을 맞춰주시는 거예요. 당장은 뭔가 이게 점수적인 효과가 안 나오더라도 네네네네. 반드시 그 포트폴리오 안에 넣어가야 되네요.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책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 과정 자체가 뇌를 개발시키고 문제에 접근이 되는데 문제집만 풀게 되면 이 문제를 푸는 요령과 스킬에 조금 더 집중하게 되거든요. 연습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문제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근데 요것들을 병행을 하면서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왔다 갔다가 아니라 다 같이 병행을 잘 해줘야 됩니다. 아, 대박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선행 중심이 아닌 현행 중심, 그리고 학원 중심이 아닌 집공부 중심, 그리고 문제집과 교과서와 책들을 균형을 잘 맞추는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올바른 방법을 매일 꾸준히 하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하긴 모든 거에 다 원인이 있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 원인을 여러 개로 지금 펼쳐주시니까 네. 아마 지금 보시고 이게 좀 우리 애는 이런 거 좀 개선하면 되겠다. 네. 이런 게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뭐 보내드릴 수는 없고요. 자, 하나 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나아가서 이제 공부 기본기라는 게 또 개념을 또 말씀하셨거든요. 네. 공부 기본기는 뭐고 또 요거는 또 어떻게 기르는지 좀 궁금합니다. 뼈 또 계속 때려 주십시오. 네. 우리 운동할 때 축구 같은 데도 기본기 있잖아요. 드리블 그렇죠. 같은 것들, 네. 뭐 슈팅 같은 것들, 패스 같은 것들 가장 기본되는 기능이라고 하는데요. 요거 기본기가 없으면 그 다음에 잘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드리블이 어설픈 메시? 네. 그 다음에 막 솔음이 미숙한 조수미?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죠. 상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이 탄탄했을 때 실력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이들을 관찰했을 때 기본기가 탄탄하게 갖춰진 아이들은 1, 2년에 한 명 만날까 말까였어요. 그리고 공부 기본기가 빠짐없이 다 채워진 아이들은 예외 없이 0.1% 탑 클래스였습니다. 그래서 앞에 것들을 채워주시고요. 공부 정서 망가뜨리지 마시고 자기 효능감 채워주시고 공부 습관을 갖춘 다음에 공부 기본기를 하나하나씩 했을 때 이 네 가지들이 완성이 되면서 완전히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아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공부 기본기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집중력이고요. 두 번째는 문해력, 세 번째는 사고력입니다. 요 세 가지가 공부를 하는 도구예요. 우리가 뭐 요리를 할 때 후라이팬, 칼, 냄비 이런 것들이 필요하듯이 필요하죠. 이 세 가지로 지식을 요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공부가 뭐냐면 여기에 집중을 해서요. 읽고 이해를 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수업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선생님 말씀에 집중을 해서 선생님 말씀을 듣고 이해를 해서 저게 뭐지 내 이해로 사고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집중력, 문해력, 사고력 이 세 가지가 바로 모든 것을 배우는데 기본이 되는 공부 기본기입니다. 저는 하도 이제 요즘 문해력 하니까 문해력만 강조될 줄 알았는데 네. 세 개가 있었네요. 네. 뭐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문해력을 통해서 집중력과 사고력을 모두 다 기를 수 있기는 한데요. 제가 가장 이제 이 세 가지를 기르는 방법으로 추천드리는 건 바로 책 읽기입니다. 왜냐하면 책을 읽으면서 문해력을 기르면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다 길러집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책을 읽으려면 굉장히 집중해야 돼요. 집중이 안 되면 이해가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이 책의 내용에 빠져든다는 것 자체가 집중력이 상승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렇죠. 네. 산만하게 아이들 막 수업 조정해 보면 이렇거든요. 이렇게 집중을 못 해요. 근데 책의 내용에 쭉 이렇게 신경을 이렇게 두고 하면 점점 집중력이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책을 읽으니까 또 문해력이 올라가겠고요. 그 다음에 읽은 내용에 대해서 이 등장인물은 도대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그 다음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생각을 또. 네, 여기서 얘기한 쌍떡잎 식물은 어떤 특징이 있는 거지? 이런 사고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내가 본 식물 중에 쌍떡잎 식물이 뭐가 있을까? 이런 사고들.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집중력, 문해력, 사고력을 다 기를 수 있기 때문에 이 독서가 모든 분들이 독서를 강조하는 그 비밀에 바로 이것이 있겠습니다. 그냥 중요하다가 아니라 이런 이제 과정들이 있으니까 네네. 되게 또 이해가 되네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도 또 상당한 네. 분량 해주시고 저 뼈를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지금 약간 정형외과 가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시작을 공부 정서 네네.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 공부 습관 그 다음에 공부 기본기까지 어느 거 하나 걸을 타선이 그냥 없는 것 같고 네. 펼쳐서 이 말씀해 주신 거를 우리 아이들한테 체크를 해보면 네. 저부터 구멍을 분명히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사실 좀 이렇게 보내드리기 좀 아쉬운 게 아까 또 문해력을 살짝 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네네. 그래서 문해력을 저희 한 편 정도 더 인터뷰하는 게 어떨까요? 네. 준비해서 좋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이제 자동차 키를 네네네. 가져가셨나요? 자,
자, 그리고 오늘까지 말씀하신 내용 그 어떤 책에 또 이렇게 잘 나와 있나요? 지금 공부법과 꾸준히 하고 이 공부 습관에 대해서는 초등 6년 공부 하브루타로 완성하라는 책이 있거든요. 네. 그 책 전체가 그런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하브루타 하면 우리 콩나물쌤, 전병구쌤, 전병구쌤 하면 이제 하브루타 꼭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이제 문해력, 핫하죠? 문해력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또 3편에서 뵙겠습니다. 안녕!